자도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분명 어제 일찍 잔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거나 회사나 집안일이 끝났을 때 하루 종일 피로가 계속된다면 면역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침대나 소파에 누워 아무것도 하기 싫고 체력이 떨어지며 밤에 혹은 평소에 미열이 나는 것처럼 몸이 뜨거워진다고 느낀다면 면역력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질 경우 우리는 흔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데요. 이것 외에도 설사와 배탈이 자주 발생하거나 피부 가려움 혹은 두드러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입주변과 입안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심지어는 대상포진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로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는 감염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각종 질병과 감염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면역력 저하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만 쉬운 방법들을 통해 면역력 높이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을 건강하게 하여 면역력을 높이자. 면역력은 장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 장 속에서 서식하고 있는 세균만 약 100조 마리, 면역세포의 약 70%가 모여 있습니다. 이로써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장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중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실생활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제 시간에 맞춰 규칙적인 식습관을 통해 장 건강을 도우며 섬유질과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들과 충분한 운동, 물 섭취, 휴식 취하기, 유산균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수분을 흡수하게 되어 대변량을 늘리게 하는데요. 이로 인해 장이 원활하게 활동하며 움직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먹게 되면 장에서 대변이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짧아지게 되어 장이 깨끗해집니다. 성인 식이섬유의 일일 권장량 섭취 기준은 약 20g에서 25g 정도인데 100g 기준 귀리 24g, 양배추는 약 8g, 고구마 2.6g, 배 2.1g, 당근 2.5g입니다. 식이섬유와 섬유질, 채소들 중에서는 감자와 브로콜리, 바나나, 사과, 아몬드, 땅콩, 보리 등이 있습니다. 적정량 섭취를 권장하며 바나나의 경우에는 공복인 상태로 드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빈속에 단독으로 먹을 경우에는 마그네슘 수치가 상승하게 되어 심혈관에 무리가 있을 수 있어 다른 음식들과 함께 먹거나 식후에 먹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알려진 유산균을 꾸준히 먹는 분들도 계신데요. 하지만 별 효과를 못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것은 몸에 맞지 않는 유산균을 섭취했을 수도 있는데요. 비싸다고 좋고 많이 팔린다고 좋은 게 아니라 몸에 맞는 유산균을 골라서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산균의 경우에는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어떤 균을 사용했는지 보장되는 균의 수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고 좋은 제품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제품을 고르시고 꾸준히 섭취했을 때 몸에서 오는 반응들을 확인하여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산균을 고르는 방법 중에는 최소균의 수 20억에서 100억 마리의 균이 보장되는지와 어떤 균을 사용하여 만들었는지 확인 후 섭취하시면서 몸에 맞는 유산균을 찾아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분한 휴식과 잠을 충분히 자기. 충분한 수면과 휴식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는 동안에는 하루 동안 고갈된 체력들과 몸속에서는 중요한 면역계가 재생되고 백혈구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는데 백혈구는 신체를 보호하는 면역계의 세포입니다. 잔다는 것. 수면은 졸려서 잔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필수로 필요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신경세포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며 뇌 속에 있는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이러한 물질들을 배출하는 시간들이 부족하게 되어 치매가 빨리 올 수 있다고 하버드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는데요.
잠은 최소 7시간 이상 주무시는 걸 권장드리며 낮에 낮잠으로 15분 이내로 주무시는 것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자. 바쁘고 빡빡한 일정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스트레스 없는 환경에서 살기란 쉽지 않은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떠신가요? 땀이 나거나, 덥거나, 밤에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두통이 오기도 합니다. 단기간의 스트레스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며칠 혹은 몇 주 그 이상 오랫도록 지속되어 받는 스트레스는 면역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산책을 주로 하거나 달리기나 강도가 높은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명상을 하거나 음악을 청취하거나 산책이나 심호흡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낚시를 하기도 합니다. 심호흡하는 방법은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들이마실 때는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배와 가슴을 부풀린 상태로 천천히 깊게 내쉬어 보시면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였을 때 긴장을 하지 않고 기분이 좋아지는 일을 찾아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겠다고 과도한 흡연과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제해 주시고 위의 방법들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여보세요. 네 번째, 규칙적인 운동. 운동은 우리 몸에 필요한 활동 중 하나인데요. 운동을 하게 되면 면역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역세포들이 재생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운동, 활동성 운동 모두 좋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숙면을 취하고 신체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운동을 할 경우에는 몸이 과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저하할 수도 있어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격한 운동의 경우 1시간을 넘지 않게 주의합니다. 그리고 운동 전후로는 근육과 몸의 이완을 해야 하는데요. 부상 및 근육통 방지를 위해 스트레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물을 자주 섭취하자.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들 중 하나인 물을 자주 먹으라고 하지 않았나요? 물은 우리 몸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물을 자주 먹는 것으로도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속 노폐물을 배출해주고 혈액순환과 체온 유지 등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물이 부족하게 되면 노폐물들을 배출하지 못하고 피로감도 쉽게 느끼게 되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물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1.5리터에서 2리터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많아 보이지만 한 컵 약 200ml를 9잔에서 10잔 정도를 마시면 됩니다. 물 대신 커피나 차 종류를 마시기도 하는데요. 곡물을 우려내는 현미차와 보리차는 괜찮지만 옥수수 수염차와 헛개나무차, 결명자차와 녹차 커피는 이뇨작용과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을 대신해서 마시지 않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술을 피하자.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술을 먹게 되면 안 좋은데요. 술이 몸을 보호하는 면역 체계를 방해하고 악화시킵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세포들이 있는데 술을 먹게 되면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세포 생성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세포성 면역을 담당하는 T세포와 백혈구에 속하는 B세포에게 매우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치게 되니 술을 먹지 않는 것으로 면역력을 지켜보세요.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충분한 휴식과 잠을 통해 면역력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니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며 규칙적인 운동과 물을 자주 마시되 술은 되도록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 같은 계절이 바뀌는 간절기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워 감기나 질병에 걸리기 쉬운데요. 면역력을 높여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